자,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1991년에 중국 역사 지도집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SAT 미국 수능 책에 실렸던 지도입니다. 바로 이게 진시황이 쌓은 상이 평양까지 왔어요. 1991년 이 지도 하나 나온 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지도 하나 하기 위해서 담기양이라는 분이 19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20년간 지명을 다 고정한 뒤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동부역사재단 지도 만들어가지고 그건 40억인가 하고 다 그냥 폐기시켰죠. 왜냐? 어떻게 몇 년 만에 지도, 역사 지도를 만듭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여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는 중국 동북지구 첫째 번째 소수민족 정권이다. 그 다음에 고구리. 서안의 현도군 고구리현에서 세웠기 때문에 고구리라고 한다. 현도군에 고구리현이 있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기원 5세기 후 고구리는 고리라고 이름을 바꿨다. 줄여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 모르고 있는데 다 중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 조선반도에 나타난 왕씨고리는 그 개성국이 아니다. 백과사전에 아주 너무 자세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사화를 해서 자기 것이니까 이걸 선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구리 정권이 중국 왕조의 지방행정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항하는 것이다. 이때의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다.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자세한 얘기 보세요. 뭐 도독제군사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고 이 직함을 받았다. 이것을 보았었을 때 이것은 동북 소수민족의 권력을 대표하도록 수여한 것이다. 중원에서.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뜯어 말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해서 거기다 다 붙여서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러면 너는 뭐 했냐? 그걸 위해서 제가 동북공정 난중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중국학자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한 것이 이번 백서에 나와 있지만 900페이지라도 끝까지 좀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그리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발해국 중국 고대 역사 말갈족이 주체가 된 정권. 여기는요. 잠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잠김.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딱 써놓고. 자, 1990년 국가사회가 기금 중점 연구에 여러분들은 동북공정 하면 전부 200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역사 침탈제가 40년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래요. 1990년 중국 국경사라는 게 나와요. 양소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고대에서 데려다가 반맥해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재워주고 했던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중국 병계사라는 국경사를 썼어요. 자, 이 국경사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렇게 대접받고 가서 1993년에 나옵니다. 이 책이. 제가 1990년부터 현장에 다녔다고 그랬죠. 1990년부터. 그런데 93년도에 이 책이 나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991년이면 지금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동북 변방 지역 먼 지역에 고구리족이 세운 고구리는 건립에서 멸망할 때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중국의 고대 국가였고 중국 역대 중원 왕제에 부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동북공정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게 아주 완벽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국 병계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634쪽이나 돼요. 국가사회 과학기금 중점 연구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적당히 안 했습니다. 5가지를 들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래서 차이나의 역사다 하고 했습니다. 보실까요? 첫째, 고구려는 고구려족, 부여족, 옥저족, 한족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한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고구려족, 부여족, 옥저족, 한족은 모두 중국의 고대 민족이다. 딱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90년에 받았으니까 책 나온 것까지는 딱 만 3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고구려는 처음 중국 한나라 현도군 영토 안에 세워져 멸망할 때까지 줄곧 중국 요동 지역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 고대 고구려족이 세운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지도, 아까 담기양이가 한 지도입니다. 1991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1년에 나온 거 보면, 여기 보면 밑에 마한, 진안, 변한만 우리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현도군이 있습니다. 이 현도군의 고구리가 나옵니다. 요 지도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역사 제도는 바뀐 적이 없어요. 1991년 뒤에 나온 뒤로. 그리고 모든 연구는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시대에 보면 이제 국내성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도 현도군이야. 낙랑군이고. 그런데 동북아 역사전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구리는 이렇게 해놓고 평양까지 이렇게 한사군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당나라 전기에 고구리와 수당 사이의 항쟁에서 고구리와 수나라, 당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다. 30년 전 책입니다. 수당의 고구리에 대한 토벌은 중원 왕자가 정봉한 지방 소수민족 정권의 나라를 통일한 전쟁이다.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은 우리를 돈 주고 1년씩 재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고도 그런지도 몰라요. 또 아는 학자들은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예.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동도부. 자, 당나라 때 보면은 망한 뒤에 안동부가 나오고 그 이전에는 705년 동안이 나왔는데 싹 없었어요. 그리고 안동도부,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금성에는 계림도독부. 이거 전부 자기 관할이, 전부 당나라 관할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당나라 후기, 발해 도독부, 신라. 이건 당나라 전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구려하고는 50년밖에 당나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 개가 다 자기 역사인 거예요. 전부 도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 후기 발해는 여기가 바로 가물주 도독부, 요성주 도독부 이런 식으로 다 도독부의 소위 그 지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구려 왕들은 모두 중원 왕조에 조공하고 극진히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켰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친 모든 144차를 다 열거내서 동안에 3차례, 진날에 1번, 전년에 1번, 북유에 72번, 동유에 진나라, 주나라에 1번, 수나라에 10번, 당나라에 12번 해서 모두 140번을 바쳤다, 조공을. 여기서 조공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이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얘들의 역사적인 속국을. 제가 그 하나의 툴을 만들기 위해서 25사를 3년간 해서 제가 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책이 동북공정 시리가 이제 본격적인 제가 반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딱 그 논문을 써서 동북아 역사재단에다 냈더니 게재 불가. 첫째 고구려하고 한나라하고 뭔 상관이냐. 고구려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한나라가 흉노한테 조공했던 거거든요. 그 성격을 갖고 난 써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안 됐어요. 예. 그건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한,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니들 나빠. 말도 안 돼. 니들 뭐 짱캐 어쩌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동북공정 이전부터 이미 40년 동안 이거 연구해갖고 다 해놨어요,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여기에서 책임졌습니까?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는 중원 왕조의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독특한 고구려 문화로 발전시켜 중화민족 민족 문화의 부분을 이루었다. 중화민족이라는 거 있지도 않아요. 지금 중화민족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그 자체가 5, 6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중화민족이 고구려 문화가 거기 들어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는 앞으로 찾아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고구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중원 왕조에 부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절대 조선의 고대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고대 국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아까 그 책입니다.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바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이전은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고 평양 천도 이후는 조선 국가의 고대설이라는 설, 이른바 손진기 담기향이 주장했던 일사양론, 한 역사를 두 나라가 함께 쓰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거기에 있는 연변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고구려는 우리 거라고 했다가 나중에 동북공정이 중간쯤 갔을 때는 일사양령으로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동북공정 백서에다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 침탈이라고 동북공정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만주 땅은 우리 땅이고 가서 막 허고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40년 전부터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된 그런 소위 통일 다민족 국가,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지 우리가 만주는 우리 땅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위에서 본 책이 제가 고구려 연구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제가 90년부터 다녀가지고 책을 가지고 와서 제 연구실에다가 처음으로 학술연구단체를 만들고 나서 95년에 사단법인 고구려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해학회와 통합해서 고구려 발해학회가 출범입니다. 현재도 국내 유일한 고구려 발해 연구단체입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쓴 논문을 불가 게재로 그것도 심사위원은 고쳐서 내라고 그랬는데 편집위원이 자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럴 정도로 바른 얘기를 못하고 잘릴 정도면 소정학자가 절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재 학계의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광개토 호태왕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광개토 호태왕 비연구, 고구려 고분벽화, 이건 동경에 가서 했습니다. 발해 건국 1300주년도 어떤 단체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17개 역사 단체라고 해서 총리가 100억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대들어가고 고구려 연구재단을 세우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고구려 산성연구, 중흥 고립이 이런 것들을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단법인 고구려 연구회가 동북공정 대응 논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KT에서 5억을 대가지고 30명을 동원해서 동북공정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우리 논리 제공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조왕조를 어떻게 봤느냐. 조선왕조는 이렇게 했어요. 이 조선왕조는 이시조선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이조라고 한다. 조선 반도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통일 봉건 왕조이다. 그러면서 개국국왕은 이성계고 국가 격연이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그랬어요. 대명천지라는 것은 이 명나라가 천지고 하늘과 땅이고 숭정은 연호입니다. 그 숭정 황제는 해와 달이다.
이게 조선의 국가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송시열이 청나라에 대해 반복하면서 명나라에 대해서 썼었던 것이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봉관계에서 중국 명나라와 청조의 번속국이었다. 아주 딱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법률은 대명률을 썼다. 우리가 경국대전을 써니 뭐니 이런 거 빼버리고 명나라 율법을 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번속국을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자꾸 번속국 하는데 번속국 뭐야? 그 중국 번속국에 들어가니까 조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중국 번속국, 이꼬르 조선.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반대에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청조가 일어나기 이전 조선과 명조는 전통적 종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 홍무 원년에 주원장은 사신을 보내 조선의 옥세를 내렸는데 이로써 두 나라 사이에 종본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거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도 두 개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흑역사를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역사는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태정태사의 문단세에 외워서 우리의 역사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중에서 이런 어두운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했던 주체적인 역사는 살려서 앞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지역적에 있던 것은 당당하게 인정하고, 중국이 35개가 바뀌는데 우리는 고구리 같은 데는 705년 동안을 갔잖아. 이런 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걸 살리고 그걸 아름답게 평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고 역사학자들의 연구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청나라 때 청나라 황태극이 군사를 이끌고 절제 정벌을 했다. 그래서 조선왕조 이의언은 국가의 존망을 맞이하여 할 수 없이 청군의 조건대로 동의를 했다. 명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관계를 끊고 청조의 종주국으로 받들었다. 다 지금 이거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체제는 유지했다는 거. 만주는 명나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선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해요. 원나라는 다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가 체제를 유지했잖아요. 그때 세계사에서 온 세계를 다 징기스칸이 먹었을 때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시나 중국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그게 뭐 공예를 보냈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자기매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대학자가 좀 우리나라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 평양이 아니고 뭐요 그거 난 중요해요. 단지 그놈만 갖고 밥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우리 학교에서는 백제 사는 사람이 고구려 사오면 큰일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백제의 고구려가 우리 역사 전체에서 세계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인가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새겨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독립했다. 독립했다는 건 뭐예요? 청나라의 종주국에 대한 속국이었다 이거예요. 속국이 아니었다고 하고 싶죠? 근데 왜 독립문을 세웠어요? 왜 독립문을 세웠는지 우리 그걸 새겨야 돼요. 다시는 이런 흑역사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그냥 견강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전인수로 해도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우리 것은 밝히고 뺏기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이어가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정부가 일본과 마관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1895년을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조와 조선의 정봉관계는 끝났다. 자, 이제 당군조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바이두 백과사전에 나와서 지금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학자들 또는 지하세 학자들 알고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도대체 학자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작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맺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는 침략당한 역사. 이것은 지금 국사편찬회에서 낸 우리 고교 국사의 이 소위 역사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고 랴오강이 있고 숭화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숭화강이라고 저는 않고 송화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소나무에 그 꽃이 떨어져서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송화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숭화라고 뭐 우리가 압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저도 여기는 동북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 됐을 때 동북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 동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후대생 청나라 때까지만 만주라고 쓴 거예요. 자, 침탈당한 옛조선 BC 2334년부터 요거 다 날라갔습니다. 고구리 668년 요만큼 영토 다 날라갔습니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고구리가 이게 말이에요. 지금 바이두백과에 고구리란에 나온 지도입니다. 물론 말갈 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 다 오케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할 거 하나 없어. 이게 뭐 고구려 신라 백기 삼국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자.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백제 신라 가야 이게 한조인의 한국과 조선인의 고유한 영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만. 그 다음에 이 광활한 고구리 땅은 예맥계 졸본부의 삼국시대 결국 예맥계 요거 좀 복잡해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예맥계 졸본부의 삼국시대는 이랬었다. 그리고 이때는 고구리가 바다를 거는 일본을 정복했다. 광해토대왕비 이거 전부 중국 역사입니다. 요 지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이제 조선족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해를 하겠죠. 그때는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행문을 썼어요. 자기가 중국에 심천을 갔더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을 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한 그거로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 668년에서 927년 침탈당했습니다. 기미집에 그 다음에 밑에 신라 668년에서 935년까지 기미집의 반식민지입니다. 여기는 자기 역사고 다. 당연히 자기 역사고. 한 번도 우리는 대동강 이남을 차지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역사로 봐서는. 그리고 요것도 많이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뭐 줬고, 또 요 나라가 뭐 북쪽을 줬고, 다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뺏겼고 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뺏긴 걸로. 뺏긴 게 주워버린 걸로. 예. 당나라 고종이 신라한테 주었고 이것도 아깝다. 여기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대동강 이남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당나라 왜 668년이냐? 고구리가 멸망시킨 이유고 663년에 당나라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여기다. 여기서부터를 거기서는 반식민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리. 여기 좀 고려라고 썼는데 고리. 5대 송, 요, 금, 원, 명과 종본 관계. 반식민지. 조선, 명청의 보석 반식민지. 자, 이걸 갖다가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간 자기 역사로 만든 역사는 BC 2333년부터 발해갈 멸망 927년간 3266년간은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들어가서
교과서도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 백과 그 다음에 일반 포탈 모두 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국사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림도덕부를 세운 623년부터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1899년 이때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할 때까지 1272년 동안은 번속국가 곧 반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우리 잘나는 5천년 역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3천년이 날라고 우리나라의 5천년이 다 역사가 깨지고 있는데 우리 학자는 뭐하고 있었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알고나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거 어떠자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현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나라가, 한무제가 우리의 고조선을 멸망시킬 때, 조선을 멸망시킬 때, 아, 여기는 옛날 고죽국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고죽국도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이웃나라를 침략할 때 역사적 영토를 써먹습니다. 당태대종이 마찬가지로 기자조선 들고 나왔습니다. 옛날 우리 땅이었다? 침략할 때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써먹었던 그런 핑계를 다 자기 역사로 만들어버렸어요. 불과 30년 사이에. 우리 5천년 역사에 이렇게 분한 일이 또 있습니까? 알고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왜 모르니까 봤더니 정부에서 모르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고 한 것은 이처럼 현재 모든 중화인민국 공화국 사람이 잊고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대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두 백과사전 내용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여러분들 제가요 북한 학자들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얘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93년에 이미 집안에서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했을 때 이 문제 들고 나왔어요. 거기서. 그랬을 때 거기에 북한 학자들이나 남한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들이 그런다고 해서 고구려가 중국 역사가 되는 거야?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북공정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시간에 동북공정 문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다는 거예요. 199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을 시작해가지고 2002년 2차 국책 역사 침탈은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2004년을 내서 3년을 연장해하고 2009년에 완성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저 이거 교환 만드는 거 아침 5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요, 솔직히. 예. 다음 이 시간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동북공정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뺏겼는가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하는 동북공정 백서 발표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냥 책을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받아보시고 읽으세요. 좀 읽어보시고 대안을 좀 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 동북공정이 넘어갈 때까지 돈 받으면 그 부역했던 학자들을 성토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100원짜리로 만들어서 100원을 또 우리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거기다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직은 거기서 백과사전에 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 한복을 우리가 불만을 채트니까 싹 숨기잖아요. 백과사전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